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어느덧 제 나이도 40대 후반이 되었네요. 저는 어릴 적 좋아했었던 중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요. 제 첫사랑 정수기인데요. 지금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네요. 중학교 시절 처음 만났던 정수기는 유난히 뽀얀 얼굴에 귀여움이 가득했던 이목구비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10대 소녀의 그 풋풋함은 사라졌지만 귀여웠던 소녀의 이미지만은 간직하고 있네요. 이제는 나이를 먹고 섹시한 매력도 갖춘 멋진 여성이 되었죠. 중학교 1학년 시절, 정수기와 저는 학교를 마치면 같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개울가에 몸을 담그고 놀기도 했죠. 저는 정수기를 좋아했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죠. 그래도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잊고 살아가지만 가끔씩 떠오르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행복해지는 추억이요. 정수기는 저에게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1년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정수기네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정수기에게 연락할 방법은 편지가 유일했죠. 이사를 가기 전날 밤 동네 시내가 한쪽에 나란히 앉아서 정수기와 저는 아쉬움에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정수기가 이사가는 집 주소를 적어주면서 편지하라고 했죠. 어두운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에 비치는 정수기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있는 듯 했죠. 그렇게 정수기와 저는 이별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차츰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뛰어놀기 바쁜 중학생이었던 제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저는 대학 졸업 이후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은 못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 돈을 쓸 곳도 없어서 다행히 쪼들리지는 않고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기만 한 시간들이 흘러가던 중 지금도 연락이 닿는 한 친구에게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총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에 불현듯 잊고 살던 정수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정수기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동창회에 가면 정수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동창회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동창회 날을 기다렸고 모임 장소에서 어릴 적 친구들도 여럿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야 얼굴에 가득했지만 다들 반가운 얼굴이었죠. 그런데 정수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가 싶어서 참석한 친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만 정수기는 동창회에 오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여러 대화가 오가던 중 건너편 테이블 여자 동창들 사이에서 정수기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가 쫑긋해졌죠. 정수기 얘기 들었니? 정수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가 남편한테 매 맞고 산다잖아. 어머머, 웬일이니? 그 1학년 다니고 전학간 애 말하는 거지. 얼굴 뽀얗고 귀엽던 애. 맞아,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됐다고 했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때린다잖아. 무려 30년 만에 듣는 정수기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라니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정수기인데 그 남편놈이 미워지고 정수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듣다가 저는 아예 그 친구들의 자리로 이동을 해서 합석을 했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정수기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수기하고는 연락이 되는 거야? 철호, 참, 너 정수기 좋아했었지? 정수기 연락처는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 궁금하면 연락처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연락해 보던지. 저는 그렇게 정수기의 연락처를 손에 넣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받지를 않더군요. 저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수가, 나 중학교 동창 철호야. 기억날지 모르겠다. 우리 친했었는데. 얼마 전 동창회 나갔다가 네 연락처를 받았어. 소식이 궁금해서 메시지 남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이 흘렀어요. 답장이 안 오나 보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정수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35년도 넘은 연락이었죠.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철호야, 반가워.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죠. 정수기는 다음 달쯤에나 보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 남편에게 맞아서 눈이 부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친구인 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달 후쯤 만나자고 했던 거였고요. 30년 만에 만난 정수기는 어느덧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귀여웠던 그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군요. 카페로 걸어 들어오는 정수기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었어요. 조금씩 주름진 얼굴, 살도 조금 붙은 얼굴은 정수기를 더 원숙한 여성처럼 보이게 했죠.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 예뻤어요. 35년의 공백은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눠도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 길었어요. 그간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도 꽤 흘러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이야기였는데요. 정수기의 남편은 부잣집 외아들이었는데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것을 마치 정수기의 문제인 양, 정수기를 막대하고 괴롭혀왔던 거였죠. 정수기 남편은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술에 빠져 지내다가 얼마 전 몸의 일부가 마비가 와서 거동마저 불편한 상태라고 했어요. 아이도 없는데 이혼이라도 하고 새 출발을 하지 그랬냐고 물었죠. 정수기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해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두렵다 보니 남편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수기가 이혼한 후 갈 곳이 없으면 제가 사는 곳에 와서 돈을 내지 않고 지내도 된다고 했죠. 일자리가 필요하면 제가 하는 몫의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용기만 내달라고 정수기에게 부탁하고 응원했죠.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정수기에게 전해졌나 봐요. 정수기는 어렵지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그 남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혼을 마무리 지은 후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당장 차를 몰고 정수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는지 챙겨온 옷가지가 여행용 가방 1개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정수기는 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작은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정수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요. 35년 전에 첫사랑이 차려주는 저녁 식사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이 감동이에요. 정말로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정수기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잠들고 싶다고 했죠. 풋내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 마음을 받아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감동에 잠겨 그날 밤 정수기를 안게 되었어요. 첫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정수기와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정수기와 사랑을 나누고 잠이 들곤 하죠. 저는 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오늘도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40대 정수기의 얼굴에서 저는 중학생 귀엽던 소녀의 얼굴이 분명히 보이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정수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아내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이에요. 아내를 잃고는 상실감에 빠져서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나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처형이 저를 잘 챙겨줘서 지금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저는 처형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방 출신으로 전문대학을 나온 저는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는 안산 쪽으로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일이 없었어요. 여자와 접점을 가져봤던 거는 전문대 다니던 시절 미팅 몇 번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던 아내를 만나게 된 건데요. 작은 체구에 친절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평생 동안 첫눈에 반해본 사람이 아내가 처음이었죠.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했지 숫기가 없어서 마음을 표현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아내가 일하던 마트에 물건을 자주 사러 가게 되면서 얼굴을 보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수시로 마트에 들르고 계산할 때면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고는 아내가 제 마음을 눈치챘었나 봐요. 고맙게도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친절하고 상냥한 인상만큼이나 아내는 좋은 여자였어요.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줬으니까요.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내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집안 형편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 하나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가게 되었죠. 제가 지내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둘이서 돈을 모아서 살림을 늘려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냐면서 근사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둘이 알뜰하게 모아서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고는 둘이서 얼마나 뿌듯해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아이도 낳자고 약속도 해둔 상태였죠.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아내보다 3살 많은 처형은 얼마 전 이혼을 하고는 아내와 둘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이후에 다시 혼자 지내게 되었던 처형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죠. 아내는 참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반해 처형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무척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조금 덜렁대는 편이기도 했지만 처형은 분위기 메이커였죠. 같이 있으면 아내도 저도 웃을 일이 많아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형이 집에 놀러 오는 게 반갑기도 했고요. 서로 가까이 살면서 가족도 몇 없으니 아내도 이혼한 처형을 잘 챙기곤 했어요. 저도 처형을 친누나처럼 대했고요. 처형은 늘 제 등짝을 어루만지면서 제부처럼 등짝 넓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시집가야 할 텐데 하면서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제 등짝은 자기 거라면서 꿈깨라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 셋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빨리 오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내는 결국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내로 인해서 정말 분에 넘칠 만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로 처형이 집에 자주 들러서 식사랑 집안일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처형을 보고 있자면 아내 생각이 더욱 나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처형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처형의 슬픔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서는 둘이 하염없이 눈물만 한참 흘린 일도 많았죠. 그래도 정말 산 사람은 사라지나 봐요. 슬픔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무척 슬펐지만 같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처형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형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처형에게라도 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집에 와서 제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처형에게 고마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형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형에게 전화해서 외식을 하자고 하기도 했고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니 같이 바람이라도 쏘이러 가자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같은 아픔을 위로하고 의지하다 보니 처형과 더 가까워지고 정도 많이 들게 되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처형과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꽤 여러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조금은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처형에게 일이 한 가지 터지고 말았어요. 고향 친구가 급하다고 부탁을 하는 통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받고는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여윳돈이 있었겠어요. 살던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을 빌려줬는데 고향 친구라는 작자가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처형은 꼼짝없이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형편이었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난처해하는 처형을 보니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처형에게 그 집을 빼고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형편인데 담보 대출금까지 갚고 있을 형편이 아닌 듯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 집도 방이 2개니 방 1개는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처형과의 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같이 견뎌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는 처형과 저는 백방으로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죠. 처형과 같이 사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늘 혼자 있어야 하는 집에 처형이라도 있으니 조금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듯 했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형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날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처형도 여자라고
매일 한 집에 있으면서 눈에 자꾸 보이니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처형의 속옷 빨래가 보인다거나 처형이 씻고 나온 후의 모습들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잊어버리고 지내던 남성성이 불끈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처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한번 고개를 든 그 생각들은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처형이 유독 몸매가 도드라지는 옷을 입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자기 위로를 하면서는 처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애썼고요. 혹여라도 처형이 떠오르면 억지로 다른 여자 생각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처형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그런 시간들이 당분간 지속되었어요. 처형은 언제나처럼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제 방에서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밤 처형이 갑자기 제 방문을 불쑥 열고 들어왔고 그 순간을 다 목격해버리고 만 거죠. 처형이 머물던 작은 방에 벌레가 나와서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온 거였는데요. 처형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갔고요. 제부, 나 아무것도 못 봤어라고 문 밖에서 얘기했지만 장님이 아닌 이상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처형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그러는 거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혼자 외롭겠냐면서 다 건강하다는 신호이니 좋은 거다. 그러니 민망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이는 걸 풀 곳이 없어서 제 심정을 다 이해한다고 했죠.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은 어느새 조금은 사그라들게 되었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처형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들킨 김에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처형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처형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은 건 아닌데 같이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 간혹 본능적인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처형은 본인이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거냐면서 오히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에 처형은 저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와 앉았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다짐을 한 듯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말을 건넸죠.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생각하자고요. 저는 처형의 그 이야기에 그간의 경계심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형과 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오랜 시간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꿈 같은 황홀한 시간들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처형과 저는 아주 깊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와 처형이 언제까지 이런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 잘 맞기도 하고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도 저와 처형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혹여나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비록 지금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와 처형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많이 사랑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5년 차인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내외하듯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아이를 낳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의 관계를 계속 피해왔거든요. 육아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다는 핑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철벽을 치듯이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기만 하던 아내가 최근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장모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저와 아내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아내를 만나서 몇 달의 연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외모도 예쁜 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죠.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신혼 초에 아이까지 생기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들만 계속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이후부터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하고 난 몇 달 이후부터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는 그때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니 저는 예민한 아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간혹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는 했죠.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기도 했는데요.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간혹 기회가 생겨도 아내는 계속 피하고 거부하기 일쑤였고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그런 요구는 아예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있자면 너무 행복했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면 겉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내의 처가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혼자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다행인 건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사놓으신 땅이 많아서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넉넉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점이에요. 장모님은 그 덕분에 특별히 하시는 일 없이 취미생활 하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아내도 여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다 보니 예민하고 가끔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처가가 그닥 멀지 않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처가에 종종 가는 편이에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시는 장모님은 저희 부부가 가는 날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죠. 아내는 처가에 가면 아이를 장모님께 맡겨놓고는 거실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장모님하고 같이 아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죠. 그래서 장모님은 저를 엄청 좋아하시고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쉬고 있는 아내를 두고 장모님과 장을 보고 오는 일도 자주 있고요.
장모님은 유독 저하고 대형마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저하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 구경도 하시고 장을 보고 난 이후에 카페에 들러서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일을 특히 좋아하시죠. 장인어른 살아 생전에 이런 걸 못 해봤다면서 저랑 쇼핑카트 끌고 돌아다니는 걸 엄청 즐기시는 편이에요. 저하고 주말에 코스트코 다녀오는 게 가장 좋다면서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장모님은 어떨 때 보면 귀여우시기까지 해요. 철벽을 치고 본인만 아는 와이프 덕분에 장모님이랑 저는 엄청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사에 있다가 전화를 받아봤더니 고향에 있는 친구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장례식 장소가 지방이었는데 기차편을 이용해서 가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곳이더라고요. 장모님은 운전은 못 하시거든요. 먼저 와이프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와이프는 어린아이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기는 싫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부탁차 연락을 하신 거죠. 때마침 발인 날이 주말이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에 와이프랑 집에 있어 봐야 소딱 보듯이 하면서 멀뚱멀뚱 있는 것도 무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토요일 아침에 차로 장모님을 모시고 지방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내려가는 차에서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장인어른 이야기도 하시고 철없고 이기적인 딸내미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장모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았어요. 장모님도 저와 이야기하는 게 좋으신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내내 쉬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한참을 달려서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안에 들어가니 대부분 장모님이 아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지난 이야기며 안부를 묻느라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장모님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색해 있을 제가 걱정되셨는지 저를 옆에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소개하고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장례식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발인이 일요일이어서 하루는 자고 와야겠더라고요. 장모님이 발인까지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장모님은 호텔에 가서 한숨 자고 새벽에 발인 나가기 전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자고 하셨죠.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작은 방 2개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장모님이 뭐하러 방을 따로 잡냐면서 그냥 잠만 자고 일찍 떠날 건데 그냥 방을 하나만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1개만 잡고 올라가게 되었죠. 장모님은 간단히 씻으시고는 잠이 잘 안 온다면서 맥주라도 사와서 마시자고 하셨죠.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안주거리와 맥주 몇 캔을 사왔어요. 사실 장거리를 운전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맥주 1~2캔에도 취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장모님과의 술자리 대화는 참 즐거운 편이었어요. 장모님과는 대화가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장모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죠. 그러던 중 문득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젊은데 둘째 계획은 없냐고요. 평소 같으면 적당히 둘러댔을 텐데 그날은 술 기운이 조금 올라왔는지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다 털어놓게 되었죠. 사실 와이프가 관계를 자꾸 피해서 첫째 낳고는 둘이 각방 신세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장모님은 엄청 놀라신 듯 했어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없게 키웠다면서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거부해도 때론 밀어붙이는 남자가 또 매력이 있는 거라면서 연애학 개론까지 한바탕 늘어놓으셨죠. 그렇게 장모님도 저도 꽤 취하게 되었나 봐요. 어느새 편의점에서 사온 술은 다 먹었고 둘 다 침대에 늘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한참을 털어놓다 보니 알딸딸하고 몽롱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몸을 뒤척이게 되었고 장모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참 남자답게 멋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다가가고 말았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죠. 그런데 장모님도 그런 저를 피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만리장성을 쌓느라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침이 밝아왔고 술이 어느 정도 깼을 때는 엄청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발인 장소까지 가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오고 갔지만 그 밤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장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주말에 와이프가 처가에 가자고 하면 장모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 그날의 일 때문에 피하시나 싶어서 어느 날 와이프 몰래 장모님 댁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날의 일이 술 때문에 벌어진 실수이기도 한데 저는 장모님이 좋다고요. 저를 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손을 덥석 잡았는데 장모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하셨죠. 본인도 워낙 오랜만에 일을 치른 거라 좋기는 했는데 관계가 관계이니만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모님이 귀엽게 느껴졌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만 괜찮으시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장모님은 놀라시는 눈치기는 했지만 싫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도 진한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장모님도 어느 정도는 결심을 하신 건지 그날 이후로 적극적으로 변하셨어요. 와이프 몰래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와이프는 안 해주는 온갖 것들을 다 서비스해 주시기도 했죠. 장모님은 엄청 적극적이셨어요. 주말에 가끔 처가에 가게 되면 아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이 놀라 자빠질 뻔했죠. 장모님은 저희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와이프를 설득하고 혼내시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계속 하셨나 봐요. 어느 날인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와이프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재웠으니 오늘은 안방에 와서 같이 자자고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아내도 어렵게 용기를 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의 손길에 응했죠. 그날 저는 와이프를 정말 보내버렸던 것 같네요. 장모님과의 이런 사건들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와이프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의 훈계가 통한 건지 와이프도 조금씩은 살가워지고 저에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방강제로 금욕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두 여자와 번갈아가며 거사를 치르려니 체력이 딸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좋기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저자세로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죠. 저는 선심 쓰듯이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자기도 편할 거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고요. 물론 저도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와이프는 제 품에 쏙 안기면서 고맙다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은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지 몇 달 되었고요. 저는 두 여자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좋아서 가끔은 이게 꿈은 아닌 건지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할 정도예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네요.